있던 이슈가 있는 이해였을 김호성입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 발표였는데 저녁이 되면 조금 더 심해져가지고 제가 조금 윤차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발표는 좀 더 이제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이제 그 민간한 마을과 이제 살자과 달리 이제 제가 좀 발표에 대해서 특별히 요청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뭐 간단하게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창업 교육을 서울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창업 교육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팀들을 저희가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제 로컬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팀들에 대한 비즈니스 교육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역에 살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오게 된 것도 이제 강릉에 저희 이제 파트너분이 계시는 소장님께서 저희가 워낙 전국에 저희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의 상황들을 좀 많이 알고 그 지역에 머무는 어떤 청년팀들이 있으니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삶으로서 지역을 접근해 나가는 것 말고 비즈니스로 접근해서 삶이 연결되는 어떤 사례를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는 이런 제목 자체를 지역 청년들의 삶과 비즈니스의 기로라고 했는데 그 시작점이 아까와는 달리 비즈니스에서 시작됐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선 사실 저희가 자체적인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는 이제 운영하는 농협사로서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사업에 대해서 이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평가 같은 경우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거고 오히려 제가 만났던 다양한 그 로컬의 창업을 하는 팀들 중에 특히나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고제를 바꾸는 사례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오늘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과정을 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창업팀들 중에서 넥스트콜이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이 지역의 청년들, 서울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비즈니스를 하고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나 시각별로 저희가 봤을 때 이 지역은 어떻게 이렇게 팀들이 또 많이 거주를 하고 이주를 하는지 저희 인사이트를 같이 좀 나누는 걸로 전체 과정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창업가를 육성하는데 단순히 그냥 돈 버는 창업가보다는 창업가 스스로가 이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비즈니스로 풀어낼 때 비즈니스가 좀 사회에 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로 사업을 할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국적으로 좀 다양한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그 저희를 중점으로 그 청년들의 비즈니스와 지역을 연계하는 과정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떤 특정 지역에 저희 연구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어떤 지역 그 비즈니스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들을 연계시키면서 실제로 청년들이 지역에서의 가능성들을 더 보고 그것이 이제 비즈니스로 연결됐을 때 지역에 있는 분들 혹은 지역에 있는 자원, 지역 자체가 서로가 윈윈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걸 저의 가장 중요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사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서울시에서 그 결과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청년들이 어떻게 비즈니스의 유형들을 좀 나누는데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브랜드형, 크리에이트형으로 나눠서 육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할 때 좀 가장 저희가 좀 많이 사업을 해왔던 사업이 바로 이제 스트로컬이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약 4년 정도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 사업에 있어서의 그 해당 사업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팀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럼 먼저 이 사업이 좀 물론 어떤 사업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서울시가 우선 주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서울의 그 지원 대상 자체가 이게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청년들이랑 그다음에 해당 서울시가 실제로 우리가 이 넥스트로컬의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전국의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기수에는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지자체의 어떤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그 파트너십을 맺어서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선택된 그 지역들과 함께 매 기수마다 서울 청년들이 올해는 이 지역 예를 들면 15개, 20개 내 지역 중에 하나의 지역을 선택해서 지역에서 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의 어떻게 보면 구조 부분들을 같이 좀 설계하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서울 청년이어야, 그래서 거주지 자체가 아예 서울이어야 하는 그 부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그 예비 초기에서 3년 미만의 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올해도 이제 7기를 맞이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는 그 관리하는 팀들 자체는 좀 많습니다. 100개 팀에서 약 한 70개 팀 내외인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 70개 팀이어서 지금 저희가 거의 한 76팀 정도를 최종적으로 선발을 한 상태인데요. 이 76개 팀 정도가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지역에 직접적으로 가서 활동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이게 이제 조금 서바이벌처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 뽑힌 팀들을 대상으로 팀들은 1단계 지역 자원 조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희가 청년팀을 뽑았을 때 이 팀이 강릉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강릉에서 약 2달 정도의 지역 자원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앞서서 보신 살길 프로그램과 같은데, 근데 저희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사는 거를 이제 그 주로 목적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비즈니스를 발굴해내는 거를 되게 중점으로 봤기 때문에 팀들이 여기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뭐 관광지를 다닌다거나 휴식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오히려 본인의 아이템, 비즈니스를 생각했던 아이템들을 이제 지자체 관계자분들이랑 연계를 해서 오히려 그 과정 안에서 그 자신의 아이템들을 좀 더 발굴하는 단계가 이제 지역자원조사 과정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단계에서 2달 동안의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성실하게 해서 실제로 지역의 현황과 맞는 아이템들을 구조하시는 팀들이 사업화 과정을 가게 됩니다. 사업화 과정에 있어서는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그럼 이 아이템이 실제 지역과 상생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전문가의 교육이나 컨설팅 등의 사업화 과정을 6개월 정도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6개월 뒤에 실제로 그 결과값,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시제품을 만들거나 테스트를 한 그 결과값에 따라서 최종 구독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지역자원 조사 과정에 있어서는 2달 동안 좀 한 사람에게 50만 원, 월에 50만 원씩 1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사업화 과정은 테스트 과정이어서 이 아이템을 6개월 동안 2천만 원, 최대 2천만 원에 최대 1000만 원의 지원비를 해서 자기 아이템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최종 우수팀에게는 최종 5천만 원부터 이제 최소 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 팀들이 실제로 그 비즈니스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각각의 단계가 약 2개월, 6개월, 이제 후속증 같은 경우는 약 1년 정도까지 해서 사실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긴 텀이에요. 근데 이 이유는 저희가 사실 초반에 후속증 자체를 프로그램에 넣지는 않았는데, 이게 일반 비즈니스, 그러니까 스타트업형이랑 로컬,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비즈니스를 만들거나 혹은 지역과 연계된 비즈니스를 만드는데 무조건 필요한 게 저희가 이제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팀들이 성과가 나는 게 딱 그 3단계 가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안정적인 매출이 일어났고, 오히려 사업화 과정에 있어서는 팀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안정적인 팀들도 갑자기 좀 많이 변하거나 오히려 지역에 대한 연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팀이 실제로 이 지역과 그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좀 더 갖추고 있구나라고 하는 단계는 한 1년 정도가
지나야지만 또 영업값을 좀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사업 자체가 굉장히 긴 텀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매년마다 지역이 좀 다른데 올해는 총 18개의 지역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지역자원조사 과정에서 한 개의 지역을 선택해서 하게 됐는데 저희도 이제 이걸 좀 하다 보니까 오히려 팀들이 권역 안에서 이제 자기가 지역을 최대 몇 개까지를 좀 선택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오냐면 예를 들면은 어떤 팀이 내가 처음에 지원할 때에는 강릉이라는 지역이 해당 아이템이 더 적합하다고 봤는데 강원 지역에 좀 근처에 있었던 영업이 보이는 아이템이 더 적합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사실 이전에는 그 지역을 바꿀 수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그 작년서부터는 실제로 그 권역에서 최대 자기가 3개의 지역까지를 선택하고 그 지역 자원조사 과정에서 그 3개의 지역을 모두 다 다니면서 지역 자원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맞는 지역을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선택지를 좀 더 높였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될 때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느꼈었던 부분이 팀들 자체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이제 가설을 가지고 들어와서 창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지역자원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자유도를 더 많이 주되 그 안에서 지역의 어떻게 보면 연계성을 조금 더 높이자라는 부분도 있었고 동시에 저희가 이게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지역 안에서도 좀 경쟁을 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특정 지역을 선택해서 바로 갔는데 지금은 강원 권역에서 또 최대 3개까지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강원 권역에 계시는 지자체 관계자분들이 우리 지역에 더 많이 오라고 오시는 팀에 대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에서 청년들이 같이 와서 지역 연계화를 하는 어떤 활동 비즈니스 형태들을 또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경우가 되면서 지금 조금 선택지를 넓힌 경우가 오히려 이제 팀들이나 지역 안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략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 지역이 이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권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는데 이 소개는 저희가 다 지자체 관계자분들이랑 협의하에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해당 지역에서는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그리고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로 어떤 비즈니스를 좀 더 지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미리 좀 보여야 실제로 그 참여자분들이 특정 지역을 선택할 때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 굉장히 꼼꼼하게 이 부분은 지역 관계자분들이랑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막상 이제 설계 프로그램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지역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청년 정책이라든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핵심 어떻게 보면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을 선택하는데 청년분들에게는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 자체는 이제 그런 어떤 지원금 중심이 있고 교육이나 이런 멘토링 등등이 있는데 무엇보다 해당 사업에서 이렇게 다른 사업과 달리 해당 사업에서 좀 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팀들의 이제 의견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혼자 왔으면 절대 만날 수 없는 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해당 그 지역의 비즈니스를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지역 파트너나 지역 커뮤니티 제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 그 넥스트로컬 팀이 어떤 아이템들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실제로 팀의 아이템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좀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팀이 혼자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혼자서 어떻게 겪어야 되는 시행착오를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관계자나 커뮤니티 분들이 도와주시면서 그런 어떤 시간이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게 해당 사업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중심이 아닐까 좀 싶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어떤 결과가 그러면 가장 궁금하신 게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좀 가장 많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넥스트로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모델은 3가지입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상상하시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1차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2차 가치를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제 자원 활용형인데요.
그러니까 예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제 달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제 아마존이랑 뭐 GS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팀인데 이기 팀인데 이 팀은 원래 이제 그 T를 그 세 명이서 그 원래도 T 사업을 하고 있었던 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봤을 때 무카페인 그 시장이 유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커피 대신에 보리차를 이제 달궈서 그 보리차를 어떻게 보면 커피 맛이 나도록 만드는 거를 만들려고 들어온 팀이었는데 그 당시 때 이제 고창이 굉장히 높은 이제 보리를 가지고 있어서 고창이랑 연계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고창에 있는 이제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 팀을 굉장히 좋게 봐서 수출하는 것까지도 연계를 해줘서 사실 이제 이 팀은 이제 물론 이주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도 사실 굉장히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면서 지역이랑 지역에 있는 보리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해외로 수출할 때도 아예 좀 고창 보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 해결형이라고 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비즈니스 유형을 형태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쉘피아 같은 팀은 사실 통영팀이었는데 통영에 이제 굴 폐각 문제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근데 대표자 자체가 이제 화학 그 공학을 전공했고 실제로 이 그 폐각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좀 쓰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뭐 그 제설제나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그런 용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전에도 공부를 하고 있는 팀이어서 이 팀은 아예 통영을 굉장히 그 주시하면서 들어왔었던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컵대기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지금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과정 안에서 이제 그 통영에서 이 폐각을 하는 과정 자체에서 화학 물질이 나오거나 굉장히 좀 그게 안 좋아서 통영에서는 사실 공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지 못했고 지금 이제 화성에서 만들어서 제품화를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팀인데요. 그래서 이처럼 이제 지역이 이제 문제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가치를 또 만들어내는 팀이 있고, 인로컬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에 이주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지역 안에서의 어떤 유무역 공간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레드로즈빈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 팀은 원래 이제 대표자 자체가 원래 이제 디저트 초콜릿을 만들던 팀이었는데, 좀 이제 본인이 번아웃이 와서 넥스트로컬을 통해서 지역에서 그냥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잘하는 그 디저트 부분을 어떻게 좀 살릴 수 있을까 하다가 영월에 있는 그 특산물들을 이제 실제 본인의 제품을 전국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이주를 하면서 영월에 있는 어떤 공간들을 이제 실제로 카페로 만들고, 그 제품을 만드는 걸 본인이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월에 계신 할머니들을 교육해서 영월 할머니들에게 이 제품을 막 팔면 그 가치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생산 구조를 만들어내는 팀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 모델을 만드는 게 거의 3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팀 자체가 실제로 지역에서 정착을 해서 공간을 받아서 그 안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말하는 건 굉장히 짧지만 사실 외지인인 팀이 들어와서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시행착오가 걸렸던 팀인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유형들이 있는데 그러면 조금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실제로 이제 넥스로컬을 통해서 이런 팀들이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이제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팀들의 유형을 이제 저희는 이제 워낙 많이 만났으니까 그걸 좀 구분을 한다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크게 우선에는 이제 그 지역적으로 조금 나눠봤습니다. 가장 조금 제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저희는 이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단위의 그 팀들을 보내고 또 전국 단위로 그게 이제 몇 년씩 쌓이다 보니까 그 특정 지역은 예를 들면 이주보다는 자원 활용을 되게 많이 하는 지역들이 있고 어떤 지역은 이주율이 굉장히 좀 높은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살고 그 지역에서의 어떻게 보면 기반의 길을 갖춰나가는 것이어서 그러면 저희가 봤었던 팀들 중에서 어떤 지역은 왜 이주를 할까라고 해서 제가 3개 지역 정도를 좀 뽑았는데 우선에는 뭐 오늘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넥스트로컬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던 강릉 지역이 이주 자체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강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판단을 했을 때 좀 우선 강릉에서 이제 넥스트로컬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실제로 강릉에 이제 이주한 팀들 같은 경우인데
공간 같은 것들을 오픈할 때 넥스트로커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던 팀이고 이제 강릉시에 있는 팀이죠. 그래서 감자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서 레스토랑화를 했었던 팀이고 이제 두부라는 팀은 실제로 대표자가 파티시였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유명한 파티시였는데 코로나로 이제 거의 이제 모든 게 다 안 되니까 넥스트로컬에 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강릉의 초당 순두부 가루를 이용해서 그걸 베이글로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제품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 2년 뒤, 그러니까 넥스트로컬을 통해서 1년 뒤에 강릉에 실제로 이제 강릉역 근처에 공간을 얻어서 지금은 이제 강릉에 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브런치나 그 이제 베이글을 판매하고 있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홀방울 같은 팀은 이제 올해 초에 오픈을 한 팀인데 실제로 강릉에 있는 이제 우리가 강릉하면 바다뿐만이 아니라 솔방울이라고 하는 이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 사람 팀한테 인상적이어서 이 팀도 실제로 디저트를 만드는 팀이어서 강릉에 있는 전체적인 그 어떤 아이덴티티를 제품이나 디저트로 만들어내서 올해 이 팀도 이제 올해 초에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의 저희가 이제 특징을 봤을 때 사실 이제 감자혁명 팀 같은 경우는 연구지 자체가 아예 강릉이었어요. 이제 감자혁명을 진행하고 있었던 모두 아예 이제 강릉이 고향이어서 육전 청년이었고 두부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부인의 고향이랑 같아서 또 이제 강릉이었고 물론 한방제과저도 완전 연고지는 이제 100% 강릉은 아니지만 강릉에 대한 애착도가 좀 높았는데 저희가 이제 이 강릉 팀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아까도 이제 강릉에 대한 강점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강릉은 지역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더 강한 곳이고 그리고 외부에서의 관광객 수요가 높아서 팀들 자체가 해당 곳에서 비즈니스를 했을 때 특정 정도로 이제 매출이 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강한 그런 시장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게 될 때 생각보다 강릉 팀들은 강릉 내부를 넘어서 외부에 오는 그 관광객에 대한 어떤 수요를 기반으로 이주를 결심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본인이 그 강릉이라는 도시가 이제 그런 관광객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강릉에 어떻게 보면은 연고지가 있는 팀들이 실제 그 이주를 해서 비즈니스로서의 연계를 가지고 또 지속적인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지역은 이제 영주 지역인데요. 영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그 넥스트로컬 사업을 하거나 이제 그 지역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지역이에요.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올해로 세 번째로 진행을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팀들이 영주에 머물고 영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실제 연고지를 옮기고 물론 100% 거기 사는 건 아니지만 사업체를 이쪽에 내는 팀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 지역이 왜 그럴까를 보면 실제로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서의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이제 설아민 팀인데 이 팀은 대표자 자체가 이제 경희대에서 그 한의학을 좀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뭔가 이제 그 빠르게 좀 제품화를 하는 것들을 찾고 있었어요. 한의학 식품으로. 근데 이제 영주가 워낙 어떻게 보면 인삼이나 이런 게 유명한지 도라지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유명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그 도라지 같은 것들을 좀 더 개발을 하면서 이제 브랜드를 시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봤냐면 영주라는 지역에서 실제로 이렇게 자기네 특산물을 재해석하는 팀들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되게 높았고 그래서 그런 청년 정책이나 지원 정책들을 굉장히 연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특징은 뭐냐면 원래 대부분의 지역 정책들이 이제 주소지를 옮겨야 되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되거나 몇 년을 해야 되거나 하는 조건들이 되게 많은데 영주는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좀 간편했고 팀들에게 이걸 조건부로 내세워서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서로 윈윈하자라는 취지의 지원 정책들의 연계도가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설화를 소개시켰던 게 저희가 바뀌어야 되는 기능이 죄송해요. 저희가 자연골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실제로 이 팀은 작년에 좋았었던 팀인데 설화를 보고 자기네가 이제 영주를 지원해서 영주에 또 다른 특산물을 가지고 이제 그 한의학 제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해서 이제 사업체를 영주에 낸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지원 정책이나 어떻게 보면 청년 팀들이 그 영주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사업적인 연계를 굉장히 좀 잘한 팀으로 볼 수 있고 이 르파란츠 키츠 같은 경우는 이 팀이 이제 성질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레스토랑을 하면서 좀 잘했던 친구인데
친구들도 번아웃이 오면서 좀 새로운 걸 해볼까라고 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제품화를 만들려고 했던 팀인데 이 팀한테 공간을 아예 이제 한 2달, 3달 동안 거의 공짜로 주면서 여기서 팝업을 한번 열어보라고 해서 실제로 했는데 거기서 너무너무 이제 영주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아예 이 팀이 영주에 이제 이주를 해서 매장을 오픈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연계가 됐는데요. 제가 영주 사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주시 자체에서 서울에서 오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들이 원하는 거와 그다음에 영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의 그 매칭을 굉장히 빠른 속도 안에 했었고 팀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지치지 않도록 연계점을 좀 가지고 갔던 것이 저희가 봤을 때도 정착률을 높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항상 모든 그 사례를 말할 때 이야기하는 강진 지역인데요. 근데 강진은 뭐 저희가 정말 입이 침이 마르도록 해도 이제 그게 강진은 사실 그 넥스토컬이 거의 초기부터 함께해서 거의 5년째 함께 하고 있는 5년에서 6년 함께하는 지역인데 강진의 강점은 정말 튼튼한 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강릉이나 영주 같은 경우는 다 KTX가 있어요. 물론 영주는 돌아가긴 해야 되지만 근데 강진은 사실 팀들이 거기를 가는 것 자체가 거의 서울에서 가면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강진은 굉장히 신기한 건 뭐냐면 초반에 지원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강진을 지원한 팀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성과를 만드는 게 다른 지역이랑 굉장히 달라요. 그거를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그리고 당연히 가장 이주나 정착률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팀들도 보면 강진에는 문화나 혹은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리고 이제 제품화를 하거나 하는 유형도 좀 되게 다양한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한 거면 사실 강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이제 넥스토컬이나 혹은 서울에서 오는 청년들을 연계하는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 도시재생 센터에서 시작을 했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지역에 개인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있으셨던 경우도 있고 지역마다 좀 상황이 다르지만 강진은 아예 도시재생 센터가 이 팀들에 대한 연구를 그걸 받아서 이 센터에서 지자체로 이 팀은 이런 게 필요해요. 이 팀은 우리가 도시재생 센터에서 연계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이 팀은 이 지역이 누구랑 연계를 해줄까라고 하는 그 구심점 역할을 초반에 1기부터 한 3년을 굉장히 강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팀들이 처음에 이제 그 강진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내가 여기서 한번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지지자로 연결했는데 초반에 저희가 이제 넥스토컬 진행했을 때 강진팀 같은 경우가 한 3-4팀 정도가 바로 가서 지역에서 살게 됐는데 그게 지지 기반이 되면서 또 다른 팀들이 새로 왔을 때 또 연계가 돼서 이제는 아예 청년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도시재생 센터에서 빠지고 그 커뮤니티가 이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받아서 청년들이 여기서 한번 살아보면서 비즈니스를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별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능성이 있었던 또 강릉이나 지원 정책이나 청년 정책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그리고 커뮤니티가 좀 연결되는 지역적인 부분들로 좀 더 이제 사업 그 팀들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팀들이 궁극적으로 이 지역에서 상생을 한다는 건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팀만 잘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지역이랑 윈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지역이랑 윈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영월의 레드로즈님처럼 지역분들과의 임팩트,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단순히 내가 여기 지역에 물건을 사잖아 내가 여기에서 매출을 내잖아 하는 그 1차원적인 어떤 연계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비즈니스 모델에 계속적으로 지역을 끌어들이는 팀들이 결국에는 지역으로 이주하고 그게 비즈니스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그 기로에서 균형선을 찾아가는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과의 연계가 된다거나 혹은 지역의 그 본인들의 비즈니스가 다양한 자원들을 지역에 끌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앞서서 말했던 강릉의 그 아트랙소디 같은 팀들은 본인이 예술 교육을 하는데 단순히 그냥 교육을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진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그 상담사 자격증을 본인들이 수여해서 이
부분들이 또 다시 그걸로 그 생활로 어떤 먹거리가 되실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연계를 하는 것들, 그리고 외부 자원을 좀 더 끌어와서 그 해당 그 지역을 좀 알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팀도 강진팀인데, 우리 예술이라는 팀도 이 친구들은 서울에서 이미 막걸리 샵을 하고 있는 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강진에 있는 자원을 1차적으로는 원래는 그냥 쌀만 연계한다는 팀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강진에 가보니까 연계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쌀 원재료뿐만이 아니라 그 강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창작자분들, 예술가 아티스트 분들에게 실제로 본인들의 어떤 그 표지, 그 예를 들어 제품의 표지를 맡긴다든지 팝업을 열 때 그분들의 제품을 같이 전시한다든지 등등해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자신들이 그 지역과의 연계점을 계속 가져가는 부분들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땐 결국에 그 비즈니스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비즈니스가 이 청년들에게 삶으로 넘어가는 그 균형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이지 않지만 지역마다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점과 동시에는 지역 안에서 우리가 보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인사이트가 크게 한 3가지 정도였는데, 결국에 이렇게 살기랑 다른 어떤 비즈니스에서 시작하는 어떤 그 연계점은 팀들이 이 3가지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계산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들 자체는 내가 여기 왔을 때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이거를 지속할 수 있어? 혹은 내가 여기 왔을 때 어떤 이점이 있어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지자체가 이 청년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1년에서 어느 정도는 어떤 지원들과 연계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좀 정량적으로 친구들이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지역 파트너나 커뮤니티, 그러니까 자기가 정서적으로 뭔가를 연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혹은 자기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커뮤니티적인 부분, 그리고 마지막은 결과적으로는 이건 뭐 지역이나 커뮤니티의 연계랑 상관없이 청년들 스스로가 이 지역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감정들이 정말 저희가 청년들을 만나면 또 동일한 지역에 가서 동일한 활동을 해도 청년들마다 다르거든요. 그건 약간의 운명처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한 가능성이나 그런 관점들이 사실 3가지 합이 맞아야 사실 이 친구들이 지역으로 연계를 해서 그 안에서 좀 더 새로운 시도들을 좀 더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3가지 관점이 사실 저희가 모든 지역마다 요청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신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좀 더 지역과 함께하는 어떤 기절을 좀 꿈꾸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저희의 인사이트이기는 한데, 저희가 다양한 지역들을 볼 때 저 지역은 왜 이렇게 팀들이 처음에는 태도가 되게 안 좋아요. 막 지역에 가서 나는 모르겠다 이러는데 몇 달만 지나면 그 지역이 너무 좋고 너무 뭐 좋아하고 결국에는 사회까지 연결을 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다양한 커뮤니티의 구축을 요청을 드리면 실제 이렇게 되게 많은 그 지역의 관계자분들이 특정 팀들을 지원해주고 이 팀들과 연계를 갖는데 오히려 한 명의 핵심 그 관계자분들이 있으신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관계자분들이, 이 팀들이 오면 이 팀들이 뭐가 필요한지, 얘네들이 지금 어떤 게 불편한지를 이 관계자분들은 아세요. 그럼 이 핵심 관계자분이 실제로 연계점들을 엄청 많이 해주시고, 이 팀들은 사실 그 한 분만 듣고 처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미있다고 느끼는 건 오히려 그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되게 많은 이해관계자분들이 함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외부 청년들이 왔을 때 오히려 본인들의 마음이나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주는 그 한 명의 어떤 비빌 언덕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는 게 되게 많이 들고,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1년을 버티는, 그 초반을 버티는데 저 한 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들을 저희는 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저희는 무엇보다 청년의 태도나 청년의 마음가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역에서 무조건적으로 뭔가를 해줘야지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년 중에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상업팀들한테 뭔가를 어떻게 위주로 하게 됐냐, 어떤 식으로 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그 팀들이 이제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시간을 무조건 많이 보내야 돼요. 그리고 한 명한테 무조건 신뢰를
사례를 얻어야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해요. 이주하거나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팀들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본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시간과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지역한테 선택을 할 수 있는 청년이어야 한다는 게 좀 중요하고, 저희가 사실 이런 거를 같이 청년들이랑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이제 내가 지역에 가니까 이런 지원사를 받으니까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한테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뭔지를 스스로 생각하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진 청년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 안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청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 같은 어떤 그 기업들은 뭘 해야 하나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배교 커넥터라는 그 저희 스스로를 어떤 기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외부인의 입장에서 지역이나 창업팀들이 계속 연결하면서 또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직접 현장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직접 또 창업팀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각의 어떤 가지고 있는 니즈들을 계속적으로 지금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연계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가서 자신만의 밸런스를 좀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희도 또 다른 지지자가 되는 게 또 다른 어떤 운영사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